안녕하세요. 허민입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치료하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월요일 아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바람이 선선해졌는데 낮에는 아직 좀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치료하는 라디오에서는요, 얼마 전에 한 60대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정말 애쓰고 계신데 아침 공복 혈당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또 뭘 먹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하셨어요. 특히 명절이나 외식 되면 더 어려움을 느끼신다고요. 아마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당뇨병 관리에 대한 궁금증, 특히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당뇨 진단 받고 식단 관리 시작하면 정말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연 내용이 참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당뇨 관리가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혼자서 혈당 체크하고 또 매번 식단 신경 쓰고 이게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보니까 미국 통계를 보면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2,400만 명 이상이 당뇨 전 단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얼마나 관리가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렇군요. 3명 중 1명꼴이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관리를 잘하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당화혈색소 HbA1c 수치입니다. 이걸 보통 6.5%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데요. 당화혈색소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한두세 달간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게 당뇨 합병증 예방에 아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두세 달간의 평균치라니 정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사실 당뇨 식단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의외로 딱 3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3가지. 골고루, 적당량, 규칙적으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적당량, 규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이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원칙, 골고루 먹는 것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뭘 어떻게 먹어야 골고루 먹는 건가요? 네, 골고루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는 뜻을 넘어서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이죠, 곡류, 그리고 단백질인 어육류, 또 식이섬유랑 비타민이 많은 채소, 이 3가지를 꼭 함께 섭취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 한 공기에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이런 식이죠. 한 끼에 곡류, 단백질, 채소를 다 챙겨 먹는 거군요. 그럼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서 먹어야 할 식품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 첫 번째는 단연 채소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거든요. 특히 이제 시금치나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같은 전분이 적은 잎채소나 이런 채소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채소가 역시 중요하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이게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고 또 근육 유지에도 꼭 필요하잖아요. 기름기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이나 등푸른 생선 좋고요. 달걀, 두부, 콩류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네, 단백질.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곡물. 이건 다들 잘 아시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 귀리 섞은 잡곡밥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것도 탄수화물이니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하고요. 통곡물도 양 조절은 필수군요.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방도 좀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거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적당량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채소, 단백질, 통곡물, 건강한 지방,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자료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한의학 관점에서 추천하는 당뇨에 좋은 음식 베스트 5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자리를 보셨군요. 좀 독특한 관점이죠? 네, 배불리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음식 이게 포인트라고 하던데 녹두, 조개, 동치미, 버섯, 닭고기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접근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이게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그리고 먹어보니 어떻더라 하는 경험까지 담겨 있어서 상고할 만하죠. 예를 들어 녹두는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다거나 버섯에 베테고독한이 많아서 면역력에 좋다거나 하는 건 영양학적인 관점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동치미 같은 경우엔 채소와 유산균도 있지만 그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에 좋다고 보는 해석이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그럼 반대로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음식들도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었죠. 아,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단순당입니다. 설탕, 꿀, 시럽 들어간 음료수나 주스 같은 거요. 혈당을 아주 그냥 확 올리니까 이건 정말 제일 먼저 줄이셔야 하고요. 가공식품도 좀 조심하셔야 해요. 숨어있는 당분이나 나트륨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이나 찌개 국물, 장아찌, 젓갈 이런 짠 음식들. 이게 혈압에도 안 좋아서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더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합병증으로 잘 오니까요. 아, 국물이나 젓갈도 조심해야 하는군요. 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에 많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도 당연히 제한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의외로 건강식처럼 보이는 한식 중에도요. 양념된 고기나 조미된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설탕이나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더라고요. 겉보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적당량 먹기. 이건 단순히 양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적당량의 핵심은 결국 총 섭취 칼로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거나 만약 과체중이시라면 체중을 좀 줄이는 게 목표죠. 자료들 보니까 현재 체중의 한 5% 정도만 감량해도 혈당 개선 효과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5% 감량이요? 생각보다 큰 효과네요.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적당량인 걸까요? 사실 개인마다 필요한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 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밥은 자기 밥 공기의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은 자기 손바닥 크기 정도, 아니면 주먹 크기 정도, 채소는 익힌 건 한 손 가득, 생채소는 양손 가득,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손 크기로 가늠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식품 살 때 영양성분표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회 제공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탄수화물이랑 당류가 얼마나 들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1회 제공량이 엄청 적거나 당류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영양성분표 확인 꼭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것. 이건 왜 중요한 건가요?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건요, 단순히 끼니를 거르지 않는 걸 넘어서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식사 시간이 막 들쭉날쭉하거나 끼니를 거르면 우리 몸이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럼 혈당 조절 시스템에 혼란이 와서 혈당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걸으면 점심 때 과식하기 쉽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채소를 먼저 먹는 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상적인 순서는 일단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나물이나 샐러드, 쌈채소 같은 걸 제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든 반찬, 예를 들면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거 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요? 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포만감이 빨리 와서 전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음에 먹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거,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딱 앉으면 젓가락이 밥이나 고기보다 채소 반찬으로 먼저 가게끔 의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식사 순서 바꾸기. 이거 당장 오늘 점심부터 실천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께서 특히 궁금해하셨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전날 저녁엔 괜찮았는데 왜 아침에만 높을까요? 네. 야식 같은 걸 안 드셨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면 그건 새벽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잠에서 깨서 활동을 준비하려고 새벽 3시, 4시쯤부터 코르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혈당을 좀 높이는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스스로 깨려고 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같이 나와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당류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그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더 불규칙해져서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질 낮은 잠이 문제일 수 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일찍 자면 되나요? 핵심은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겁니다. 그냥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자료들 보면 보통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는 걸 권장하고요. 가급적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이 회복하는 그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고 해요. 물론 잠들기 전 적어도 3시간 전에는 안 드시는 거, 야식 피하는 건 기본이고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조용하고 어두운 심실 환경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양질의 수면, 이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식단, 수면 말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이죠. 모든 자료에서 운동을 강조하던데요. 그럼요.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거든요. 보통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아령 들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합니다. 근육이 들면 포도당을 더 많이 쓰니까요. 유산소랑 근력을 같이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운동하다가 저혈당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인슐린 주사 맞거나 약 드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에 혈당 체크 꼭 하시고 비상용 간식, 사탕이나 주스 같은 거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하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운동 시 저혈당 주의 기억해라 됐네요. 그럼 식사 사이에 배고플 때 간식은 뭘 먹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 제로 칼로리 음료 많이 나오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간식은 혈당을 확 올리지 않으면서 좀 허기를 달래주는 게 좋겠죠. 자료들 보면 보통 견과류 한 줌, 한 20에서 30g 정도, 아니면 삶은 계란 한두 개, 설탕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 아니면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생채소,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과일도 좋긴 한데 당분이 많으니까 양을 좀 조절해서 사과 반 개나 바나나 반 개 정도, 그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음료는 역시 물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물이나 설탕 없는 차, 녹차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인공감미로 들어간 제로 음료는요, 의견이 좀 갈리긴 해요. 단기적으로 설탕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결국엔 물로 대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제로 음료도 너무 자주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청취자 사연처럼 명절이나 외식할 때, 이때는 정말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명절 음식이나 외식 메뉴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기름지고 탄수화물도 많고 그래서 혈당 관리가 어렵죠. 그래도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채소 먼저 원칙.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식사 시작할 때 나물이나 샐러드, 쌈채소 같은 거 먼저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들어서 다른 고칼로리 음식량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외식 때도 채소 먼저? 네. 둘째는 역시 적당량 지키기. 뷔페 같은 데 가시면 접시에 채소랑 단백질 위주로 담으시고 밥이나 면, 튀김, 전 이런 거는 맛만 보는 정도로 양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셋째는 그냥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소 식사 시간 지키려고 하고 과식 피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지 보다는 진짜 먹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정해서 적당량 즐기는 게 혈당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명절이나 외식 때도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에 힘쓰시는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당뇨 관리는 결국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이 세 가지 식사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여기에 식사 순서, 채소 먼저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양질의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 특히 아침 공복 혈당 문제는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깊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너무 힘드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점심 식사 때 채소부터 드셔보는 거죠. 아니면 오늘 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이런 작은 실천부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좀 더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수면 습관 중에서 아침 혈당에 제일 영향을 주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주는 치료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신아람 기자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